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채권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뉴스나 신문 같은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정도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A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주면 A는 종이에 100만 원 잘 받았고 3년 뒤에 연간 이자 10%를 추가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적어서 나에게 줍니다. 이 차용증 종이가 바로 채권입니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A에게 원금 100만 원과 10% 이자 3번 총 30만 원을 받기, 그리고 C에게 이 종이 채권을 팔아서 당장 돈 마련하기. 1번은 쉽죠. 그냥 기다렸다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2번이 문제입니다. C에게 그럼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하나? 이 채권은 3년 뒤에 130만 원이 될 겁니다. A가 파산하거나 도망가는 경우는 우선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3년 뒤에 13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액면가는 만기가 되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표면 이자, 쿠폰, 이것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만기는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액면가 100달러, 매년 5% 이자, 10년 만기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금리가 10%로 상승합니다. 이 채권은 5%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데 옆집에서 파는 채권은 이자를 10%씩 줍니다. 옆집 채권하고 경쟁하려면 5%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 채권은 할인해서 팔아야겠죠. 채권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시장 금리가 3%로 하락합니다. 우리 채권은 이런 저금리 시대에도 5%나 이자가 나오는 좋은 상품입니다. 더 비싸게 팔아도 살 사람이 있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분모에 있는 R이 할인율입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팔아야 하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격을 정하는 거죠. 할인율은 현재 시장이 금리로 정해집니다. 채권의 신용 위험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은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시장 금리만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채권의 표면 이자가 10%일 때 시장 금리가 10%라면 채권 가격은 액면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12%라면 채권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아집니다. 위의 시계에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총 합계 현재 가치는 95만 1,947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8%라면 채권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아집니다. 여기서 계산해 보면 105만 1,541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지 알겠죠? 채권의 가격은 금리로 적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트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주식을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채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반대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채권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채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액면가와 표면 이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채권 만기에 받는 돈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아까 앞에 있던 식을 생각해 보세요. 분모에 있는 금리는 낮아지겠죠. 미국에서 420억 달러 1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 재무부에서 10년물 국채 살 사람 손 했는데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싸게 팔렸다. 싸게 팔렸으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YTM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Yield to Maturity의 줄임말로 이건 채권끼리 비교할 때 좋은 지표인데요. 어떤 채권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매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 채권의 현재 가격 등을 다 고려해서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니까 어떤 채권이 더 수익성 있는지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지금까지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변하는 변동폭에는 채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레버리지에 익숙한 분이라면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죠.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가격이 변화합니다. 단순하게 장기 채권은 레버리지가 붙은 단기 채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듀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더한 모든 현금 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를 나타내는 숫자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실질적인 기간입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조금 단순하게 말해 볼게요. 만기보다 조금 짧은 기간이 듀레이션이고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많이 변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표면 이율이 만약에 0이라면 만기와 듀레이션이 같습니다. 쿠폰 이자가 많이 나온다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채권의 만기보다 짧아지겠죠.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는 채권의 금리와 잔존 만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로축, X축은 만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일드, 그러니까 금리를 나타냅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3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이 같기가 어렵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채권을 발행한 곳이 망할 수도 있고 금리가 변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해야 하니까 3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볼까요? 단기채에 비해 장기채 금리가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장기채를 많이 사서 장기채의 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을 구매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일드 커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2010년 8월의 일드 커브입니다. 비교적 앞에서 보았던 일반적 형태의 스티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건 2023년 8월의 일드 커브입니다.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0년물의 금리가 4.16%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거죠. 이건 2025년 8월 29일의 일드 커브입니다. 2년물, 3년물의 금리가 가장 낮고 30년물이 가장 높네요. RRP 금리, 그러니까 하루 만기 채권의 금리가 4.25%인데 굳이 2에서 3년 동안 3.6%의 낮은 금리에 돈을 맡겨두려는 이유가 뭘까요? 해석해보자면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고 앞으로도 금리를 더 내려서 2에서 3년 안에는 3.5%보다 더 낮은 금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은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3.5% 이하로 내려가고 정상적인 우상향 수익률의 곡선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네요. 최근에 일드 커브 모양을 보면 이거는 결국 정상적인 스티프 일드 커브, 정상 우상향 곡선에서 2년물 미만 부분만 높게 그려진 차트하고 같은 형태니까 말이죠. 자, 수익률 곡선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우상향 형태의 수익률 곡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만기가 긴 채권의 수익률이 높은 것이 당연한 건데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장기채의 수요가 높아지면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서 오히려 단기채에 비해 장기채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를 비교해서 보는데요. 이 차트는 10년물의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빼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 0보다 낮아지는 부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예로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 앞으로 시장에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실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부분들을 나타낸 겁니다. 2006년, 2007년에 금리 역전이 있었고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마치 재앙의 전조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의 일드 커브인데 여기서도 보면 2년물에 비해 10년물이 더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재앙의 전조로 봐야 될까요?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2023년 10년물도 4.2% 근처에 있고 2025년 10년물도 4.2% 근처인 걸 보면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은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서 생긴 양상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서 예전의 양상과는 좀 다릅니다. 단기채 금리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니까 방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온다고 지금부터 다 팔고 도망갈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채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또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못 돌려받을 위험이 높으니까 빌려줄 때도 주의해야 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이자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보통은 국채 정도 투자하니까 신용 등급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 등에 투자한다면 꼭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BBB-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보다 낮은 BB 플러스 등급부터는 투자 요주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의 채권을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불러서 일반적인 채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채권과 주식의 어떤 사이에 그 어디가에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채권 옆에 예금 환산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적어놨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받게 되는 수익률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숫자입니다. 워낙 높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이런 높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투자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을 꼭 계산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채권 거래에서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은 세금입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금리가 5%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면금리 1%인 채권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서 만기 보유하면 이자 수익은 1만 원, 매매 차익은 4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매매 차익은 액면 금액 빼기 매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표면금리 5%인 채권을 100만 원어치 구매하면 이자 수익만 5만 원이 발생하죠. 현재 시장 금리와 표면 금리가 같기 때문에 액면가와 채권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수익은 5만 원이지만 세금은 1번의 경우 이자로 받은 만 원에 대해서만 15.4%인 1,540원이 발생하고 2번은 이자로 받은 5만 원에 대해서 15.4%인 7,7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결국 세금 문제만 고려했을 때는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 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에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상품이 꼭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알고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채권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채권 ETF는 주식 ETF처럼 채권을 담아서 만든 ETF입니다. 보통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채권 ETF 상품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담고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골라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산다면 듀레이션이 길어서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장기채 ETF를 사는 게 좋겠죠. 반면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단기채 ETF를 사야겠고요. 또한 채권 ETF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계속 채권을 사고 팔기 때문에 채권을 만기 보유하는 전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존 만기가 짧아진 채권은 팔아치우고 만기가 충분히 남은 채권을 다시 사서 채권의 전체적인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맞추고 있으니까요. 조금 두서없지만 채권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실제 채권에 투자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경제 뉴스나 다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충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